이 영상만 보셔도 현대모비스 면접은 무조건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등 여러 대기업을 최종 합격한 뒤 지금까지 공대 취업 컨설팅만 1200명 이상 진행했고, 현재까지 데이터 기준으로 수백 명의 대기업 합격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못 믿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고정 댓글에 제 모든 컨설팅 후기와 현재까지 컨설팅 결과를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합격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미합격자까지 포함해서 지원 기업, 직무, 결과를 모두 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수백 명의 합격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유튜브에서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A는 학점 4.3, 학고 연구생 1년, 공모전 최우수상, 인턴 6개월, 이렇게 누가 봐도 좋은 스펙이고요. B는 학점 3.4, 드론 제작 동아리, ADSP 자격증,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스펙입니다. 이 둘 중에 최종 합격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대부분 A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격한 건 B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이 케이스 아니냐고요? 소위 말해서 역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취준생들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이런 역전 케이스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건지 수년 동안 계속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좋은 스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정말 스펙만 볼 거라면 굳이 자기소개서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학점, 경력, 프로젝트만 보고 줄 세우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소개서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공대생의 대기업 합격은 누가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스펙과 경험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스펙이 좋은데 탈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못합니다. 경험은 많은데 직무와 연결이 안 됩니다. 반대로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합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직무와 정확하게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직무를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AI로 쓰면 거의 대부분이 탈락하는 겁니다. 공학 직무 자소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수행할 실험,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기술적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근데 AI가 이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AI는 맞춤법, 문장 다듬기 정도로만 쓰시고 내용은 반드시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대모비스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각 문항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풀어내야 하는지 문항별로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항 1번,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우선 1번 문항에서 인사팀에 관심을 잡지 못하면 2번, 3번은 읽히지도 않습니다. 이 문항이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묻는 건 두 가지예요. 왜 하필 현대모비스인가? 들어와서 뭘 할 건가? 공정기술 직무 기준, 나쁜 예시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사로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제조 공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의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자가 뭘 했는지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러면 절대 눈에 안 띕니다. 이건 그냥 홈페이지를 뺏긴 거지 지원 동기가 아닙니다. 이 문항은 반드시 회사 소개가 아니라 지원자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예시입니다. 캐스톤 프로젝트에서 6축 로봇 기반 자동 조립을 설계하며 조립 테스트 타임을 15초에서 9초로 단축하고 조립 불량률을 3.2%에서 0.8%로 낮춘 경험을 현대모비스 전동화 샤시 모듈 라인의 램프업 초기 테스트 타임 편차 안정화와 포엠 변경, 기인 불량 선제 차단에 활용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성과, 지원 동기를 바로 보여주세요. 실제로 뭘 했는지가 첫 문장에 나오고 뭘 하겠다가 후술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PLC로 로봇 동작 시퀀스를 제어하며 실린더 전진, 후퇴 타이밍과 그리퍼 파지력을 반복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 파라미터 하나를 바꿀 때 사이클 타임과 불량률이 동시에 움직이는 스레이드 오프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말한 두 갈씩 문장에 이어서 경험이 뒷받침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부품 양산 라인을 북미까지 확대하며 샤시 모듈의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램프업 초기 공정 안정화와 설비 가동 효율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판단하였고, PM스턴에서 쌓은 설비 파라미터 조정 역량을 이 과제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설명 나열이 아니라 현대모비스의 기술적 과제를 짚고 내 경험이 왜 필요한지를 연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포엠 변경 관리와 공정 FMEA 작성에 조기 적응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PLC 동작 로그와 라인 센서 데이터를 연계해 공정 파라미터 이탈을 설비 정지 간에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모비스 전동화 라인의 설비 가동 효율 90% 이상 안정화를 주도하는 공정 기술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포엠 관리, 공정 FEMA처럼 실제 업무명이 나와야 합니다. 지원 동기는 반드시 내
경험에서 출발해야 하고 회사 소그를 시작하면 탈락 확률은 급상승합니다. 포부는 현대모비스의 실제 업무명을 넣어서 장기, 단기로 나눠주세요. 단기 포부는 현장 적응을 잘하겠다. 장기 포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방향으로 잡으세요. 문항 두 번째, 지원한 진부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나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작성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수강한 과목, 프로젝트 등을 나열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나열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 문항이 평가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뭘 했는가. 생산 기술 직무 기준 나쁜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생산 기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공정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회로 이론, PCB 설계, 반도체 공학 등을 이수하였고 캡스톤에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업을 경험했습니다. 보시면 역량 정의가 추상적이고 과목만 나열했지 실제로 뭘 했는지는 없고 현대모비스 업무 연결도 빠져 있습니다. 반면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생산 기술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SMT 공정 전체를 최적화하고 초기 양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범용 표현이 아니라 SMT 공정 설계와 양산 안정화를 쿡 집었습니다. PCB 설계 과목에서 4레이어 믹스드 시그널 보드의 레이아웃을 수행하며 그라운드 분리 배치로 크로스톡 노이즈를 저감하였고 BGA 패드 팬아웃 설계 시 비약 간격이 리플로우 후 솔더 조인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DFM 관점의 사고를 형성했습니다. 과목명 나열이 아니라 수업에서 실제로 한 작업을 기술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캡스톤에서 STM32 센서 보드를 실장하며 SPI 검사에서 브릿지 불량이 반복 발생하였고 스텐실 두께를 12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로 교체한 뒤 프린팅 속도와 압력을 재조정하여 불량을 제거하였습니다. 보시면 문제, 원인 추적, 조건 변경, 결과 이렇게 써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수치와 구체적 조치 내용이 합부를 가릅니다. 이 경험은 현대모비스 SMD 라인에서 프린터부터 리플로우까지 공정을 구성하고 유닛 프로세스 조건을 수립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규 전장 부품 DFM 검토 시 설계 변경 요청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현대모비스의 실제 업무와 연결, SMD 라인의 업무명이 나와야 합니다. 역량 정의는 해당 직무 키워드로 구체적으로 쓰고 과목 나열이 아니라 프로젝트 디테일로 해주세요. 소재가 부족해도 캡스톤 전공 실험에서 충분히 디테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뽑아내는 디테일의 밀도예요. 문항 3번,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할 약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이 문항에서 가장 큰 실수는 강점을 성격으로 쓰는 겁니다. 끈기, 책임감, 소통 이런 건 공학 직무 자소서에서 힘이 없어요. 인사팀이 보고 싶은 건 연구나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기술적 강점입니다.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라고 문항에 못 박았으니 사례가 없으면 미충족입니다. 작성 전략은 강점 비율은 70% 정도로 써주시고 내용은 기술적 강점 한 줄 제시, 프로젝트 사례 언급, 현대모비스의 업무 연결 하는 식으로 쓰시면 되고 약점은 비율 30% 정도로 써주시고 내용은 치명적이지 않은 약점 플러스 실제 개선 행동을 쓰시면 됩니다. I는 품질관리 직무의 나쁜 예시입니다. 저의 강점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포기하지 않는 성격으로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냈습니다. 약점은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술적 사례가 없죠. 약점은 사실 장점이에요. 이 뉘앙스입니다. 인사팀이 수천 번 본 패턴입니다.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불량 현상에서 원인 인자를 분리하여 추적하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성격이 아니라 기술적 역량으로 정의하고 직무에 맞는 표현을 쓰세요. 전공 실험에서 인젝션 몰딩 시편의 싱크마크 불량이 반복 발생했습니다. 팀원들은 균형 냉각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나 저는 CA 해석 결과와 실제 시편의 수축 위치를 비교하여 게이트 위치에 따른 보합 전달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습니다. 게이트 위치를 변경한 금형을 제작하여 재실험한 결과 싱크마크가 제거되었습니다. 팀원의 접근법과 나의 접근법을 대비시키면 차별화된 강점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 역량은 현대모비스 품질 관리에서 필드 물량의 루트 코드를 분석할 때 8D 프로세스에 따라 FTA, FMEA를 활용하여 원인 인자를 특정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8D, FTA, FMEA 같은 품질 도구를 언급하면 직무 이해도가 높아 보입니다. 보완할 약점은 새로운 분석 툴을 다룰 때 초기 적응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후 새 툴을 접할 때마다 사전에 매뉴얼을 정리하고 기존 툴과의 공통점 위주로 학습 순서를 정하는 습관을 만들어 적응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품질 FA 툴을 빠르게 익히겠습니다. 솔직하되 치명적이지 않게 개선 행동까지 적으면 약점도 포부가 됩니다. 강점은 기술적 사례로 뒷받침,
약점은 솔직 개선 행동까지. 마지막 문항이니까 현대모비스 실제 업무 키워드로 마무리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조는 공정기술, 생산기술, 품질관리 어떤 직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무 키워드와 예시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3번 문항까지 최선을 다해 쓰셨다면 여러분이 할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써보려 해도 막상 문장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히 다 알려드려도 첨삭해보면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고 내가 쓴 글이 괜찮은지 감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1200건 넘게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 내 자소서가 왜 떨어지는지 모른 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모비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해요. 첫 지원이라면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자소서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모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꼼꼼히 도와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도와드리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들은 거의 마감된 상태인데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딱 2명만 더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거보다 못 쓰겠다,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는 분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따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인터뷰하고 자소서 뜯어고치고 수정하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용 기간이 임박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대기라도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 취업하시는 분들 현대모비스만 지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모비스뿐 아니라 공대 채용만 전문으로 다룹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다음 공고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고 서류랑 자소서 대비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해놓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스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뭘 보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퇴과 목표 기업을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늦게라도 확인해서 현실적으로 딱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모비스 진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준비하는 방향이 정확해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른 대기업 합격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대 취업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